자, 시작합시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나가죠. 부분집합 들어갑시다. 자,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집합 사이에 대한 관계야. 자, 일단 내가 대표적인 예시부터 알려줄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다고 치자. 5만원, 만원, 5천원, 1,000원 이렇게 4장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애니까 얘네들이 하나의 모임이지. 얘네들을 하나의 집합이라고 생각할게.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5만원권, 만원권, 5천원권, 1,000원권 얘네들은 원소가 되겠지. 맞니? 자, 근데 내가 얘네들 가지고 얘한테 주기 싫어. 예린이한테 줄 거야. 뭐, 왜? 예린이한테 줄 거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몇 개 중에서 골라서 예린이한테 주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새로운 모임이 생겼지. 걔를 부분집합이라고 해. 내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로 새로운 집합을 만든 걔를 부분집합이라고 한다고. 이해돼? 자, 그러면 내가 5만원권 하나를 줬어. 새로운 집합 생겼지. 얘가 새로운 하나의 부분집합이야. 내가 4개를 다 줬어. 그럼 여기 또 새로운 집합이 생긴 거잖아. 걔도 부분집합이 된다고. 자, 근데 이 경우도 잘 생각해봐. 내가 4장을 가지고 있어. 재원이한테 아무것도 안 줬어. 오케이? 그래도 얘는 새로운 집합이 만들어진 거라고.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야. 걔를 공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이젠 대충 상황적인 거는 이해를 했다고 치고 부분집합으로 들어가죠. 솔직히 집합 파트에서는 뭔가 필기를 통해서 알만한 거는 없고요. 그냥 같이 한번 쭉 읽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자, 부분집합 거기에다가 형광펜 준비해 주시고요. 너 저번 시간에 이번에 부서실에 있고 안고가 제가 영상 보고 여기다가 필기는 하지 말고 너 따로 필기할 거 있으면 거기다가 하자. 오, 재원이 오늘 밉상짓 제대로 한다. 어떡해. 야, 너 저번 시간에 그럴 줄 알았다니까. 자, 형광펜 준비하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형광펜을 좀 칠해봅시다. 자, 먼저 부분집합에 대한 정의입니다. 집합 A의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체크.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이때 A를 B에 대한 부분집합의 형광펜이라고 하고, 거기에 나오는 기호도 형광펜 하나 해주세요. A, B가 있을 때, 얘는 원소 기호랑 다르게 얘는 포크 2개짜리예요. 원소 기호는 3개짜리 포크였잖아. 얘는 2개짜리 포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부분집합에 대한 기호입니다. 알겠죠? 다음 두 번째, 부분집합에 대한 성질 한번 같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의 공집합 형광펜. 자,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동그라미에 짝대기 하나 그는 거, 이 표시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그 뒤에도 형광펜 계속해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다. 자,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집합에 대해서 부분집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아까 들었던 예시 계속해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시연이가 가지고 있는 지갑이 있겠지. 그지? 그 지갑 안에 있는 돈으로 새롭게 하나를 집합으로 만들 겁니다. 근데 그 집합을 만들 때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잖아. 그지? 그게 공집합이라고 했잖아? 부분집합 됐지? 다음, 승현이가 가지고 있는 거. 걔로 만들어도 부분집합이 만들어지죠. 공집합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집합에 있어서 공집합은 부분집합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꼭 기억해놔야 됩니다. 나중에 개수 셀 때가 중요해서 그래요. 다음 두 번째, 거기도 형광펜.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집합이다.
아까 예시 드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4개를 예린이한테 4개를 다 줄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자기 자신이 된 거잖아요. 그러지? 그래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고요. 다음 이제 형광펜은 잠깐 냅둬도 되고 있고 아니다 옆에 두세요. 일단 옆에 두세요. 3번 동그라미는 그냥 같이 읽자. 자, A라고 하는 애가 B에 대한 부분집합이야. 근데 B라고 하는 애가 C에 대한 부분집합이면 A라고 하는 애는 C라고 하는 애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건데, 자, 얘를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애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벤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집합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자, 먼저 A라고 하는 집합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A라고 하는 집합을 이렇게 나타낸다 했지. 자, B에 대한 부분집합이래, A라고 하는 애가. 그러면 이 B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이 A라고 하는 애가 뭔가 원소를 가지고 있을 텐데, 얘를 다 포함하는 애가 돼야 돼. 그래야 A가 B에 대한 부분집합이 된다고. 그래서 B라고 하는 이 집합은 A를 포함해서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관계를 A가 B 안에 완전히 들어간 거기 때문에 A라고 하는 집합은 B에 대한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오른쪽 말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은 B라고 하는 애가 C에 대한 부분집합이래. 그럼 이 B를 포함하는 뭔가 또 하나의 C가 있겠죠. 그래서 B라고 하는 애는 C에 대한 부분집합이다. 자, 3단 농법이거든요. 여러분들 도덕 시간에 3단 농법 배웠지? 너 잘 걸렸다. 성적을 못 받으면 바보다. 재원이는 성적을 못 받았다. 그러면 재원이는? 오, 나 그런 말 안 했다, 나는. 나는 그런 말 안 했어. 3단 농법 뭔지 알지? 장난이야. 3단 농법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얘도 똑같습니다. A가 B에 대한 부분집합이고 B가 C에 대한 부분집합이면 A는 C에 대한 부분집합이 되는 겁니다. 포함관계만 봐도 그러죠? C가 A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게 3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얘 모양이 있으면은 뭔가 나간 듯한 모양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두 개의 집합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 포함이 다 안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 이게 뒤에 배울 연산 파트에서 배울 겁니다. 미리 스포일러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세 번째 괄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형광펜 준비. A가 B에 대한 부분집합이고 B가 A에 대한 부분집합이다. 거기 있는 두 개 형광펜 쭉 일 때 두 집합은 서로 같다라고 하고 A는 B, 형광펜 A는 B라고 나타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라고 하는 애가 B에 대한 부분집합이래. 근데 B라고 하는 애도 A에 대한 부분집합이래. 자, A라고 하는 애가 B에 포함된 이런 모양이고 여기에 뭔가 다른 애가 있다고 한다면 B라고 하는 애는 A에 대한 부분집합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 나머지 부분들 때문에. 그치? 근데 두 개가 같이 만족된다는 뜻은 뭐냐면은 결국은 A라고 하는 애랑 B라고 하는 애랑 똑같은 집합이 돼야 된다는 거야. 자, 거기에서 아까 2번 동그라미 보게 되면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이 부분집합이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이 관계가 만족되기 위해서는 A랑 B가 서로 같은 경우밖에 없어요. 따라서 얘네 두 개가 같이 만족이 된다고 한다면 A라고 하는 애랑 B라고 하는 애가 같다라고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분집합에 대한 관계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집합의 개수. 형광펜 쭉 그어주시고 여기다가 별표 하나만 해주시죠. 아, 잠깐만 그 밑에 가기 전에 밑에 있는 점을 안 읽고 왔어요. 미안합니다. 자, A가 B에 대한 부분집합이지만 A라고 하는 애랑 B가 다를 때 A를 B에 대한 형광펜 진부분집합의 형광펜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기 밑에다가 하나만 적어주시겠어요?
자,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만 뺀 부분집합을 의미합니다. 부분집합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우리가 형광펜 해놓은 거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자, 거기에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에다가는 하나만 좀 적어주면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 그 개그맨 김원훈 씨 아세요? 모르시나? 유튜브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이 그 뭐지? 고등학생을 컨셉으로 해가지고 할래 말래 알죠? 자, 여기에 하나만 적겠습니다. 넣을래 말래. 어떤 집합이 있어. 어떤 집합에 원소를 넣을래 말래야. 그게 부분집합 개수 세는 하나의 전략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는요, 이따가 문제를 보면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얘를 외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밑에 있는 1번, 2번, 3번, 4번 동그라미는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만 체크를 할 게 있습니다.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n제곱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진부분집합 보세요.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를 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냥 이건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연습문제 4번이죠. 연습문제 4번을 보고 거기에 있는 집합을 통해서 부분집합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A라고 하는 집합이 있습니다. 이 A라고 하는 집합은요, 1, 2, 그리고 좀 특이하게 생긴 애가 있어. 2, 3. 그 다음에 분집합이라고 하는 애가 있다. 자, 잘 봐. A라고 하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원소잖아. 얘는 원소 나열법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야. 자, 원소가 어떤 N지를 잘 봐야 된다. 지금 헷갈리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다 포함된 문제예요. 잘 보세요. 여기는 1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원소고요. 원소 표시를 이렇게 나타내주면 됩니다. 그죠? 다음, 여기 있는 2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원소입니다. 자, 근데 얘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 중괄호라고 하는 쟤가 집합을 의미하는 거랬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2랑 3이 포함된 게 아니고 2랑 3이 집합 자체가 원소로 들어간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집합 2랑 3이라고 하는 애가 A에 대한 원소가 된다고요. 이렇게 작성해줘야 돼요. 자, 근데 하나 또 참고로 적어드리자면요. 여기에 3이 들어가 있다고 3이라고 하는 애가 A에 대한 원소다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3은 A에 대한 원소로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집합이라고 하는 걸 상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상자 안에 1을 집어넣었어, 2를 집어넣었어, 3을 집어넣진 않았거든. 2랑 3이 담긴 상자를 넣은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얘는 2랑 3이 담긴 하나의 상자를 내가 안으로 다시 집어넣은 거라고. 그 다음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표시인 공집합도 A에 대한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원소 찾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한번 나타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여기 문제에서 부분집합을 계산을 할 겁니다. 자, 부분집합을 전부 다 찾아낼 거거든. 잘 봐. 우리 방금 개념할 때 부분집합의 성질 첫 번째,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했다, 그지? 그래서 부분집합 중에 가장 첫 번째는 공집합으로 적을 겁니다. 다음 두 번째야.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새로운 상자들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씩 담는 과정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서 하나만 담았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하나짜리를 다 적어낼 거야. 자, 1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를 담았어. 새로운 상자에 담았으니까 집합 표시를 달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부분 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집합으로 내가 새롭게 만든 거야. 다음, 또 있지? 2라고 하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 또 있지? 맞아? 아니야. 조심해야 돼, 이걸. 얘는 2랑 3이라고 하는 원소를 담은 상자인데, 이가 아니잖아. 새로운 상자에다가 담아야 되니까 얘가 부분집합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 되게 중요해. 요렇게 적어야 돼, 얘를. 다음, 또 하나짜리 있지. 공집합이야. 공집합 적었잖아요. 아니야. 이 공집합이랑 이 공집합은 다른 거야. 이 공집합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공집합이야. 얘는 그냥 부분집합일 뿐이야. 내가 새롭게 상자를 뒀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안 넣은 것 뿐이라고. 그러면 하나짜리는 새롭게 상자를 넣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공집합을 집어넣은 얘가 부분집합이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엄연히 쟤하고 얘하고 달라. 구분 잘해야 돼. 그리고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저기에 있는 원소 표시하고 부분집합 표시하고 또 헷갈린다고. 다음 2개짜리 한번 봅시다. 2개짜리 보게 되면은 1, 2 집어넣을 수 있겠고, 그 다음은 1이랑 집합 2, 3이랑 같이 넣은 경우, 그 다음엔 1이랑 공집합이랑 같이 넣은 경우 쭉 더 있겠지. 이젠 안 적을게. 3개짜리도 있을 거고 4개짜리도 있겠죠. 그죠? 4개짜리는 하나겠네. 전부 다 집어넣은 거니까. 맞니? 근데 하나만 더 나아가자. 이 부분집합들을 다 구했어. 진부분집합은 4개짜리만 뺀 나머지들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게 부분집합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중 옳은 것은 어떤 거냐? 자, 먼저 첫 번째 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합 공집합이야. 알겠니? 집합 안에 공집합이 들어가 있는 거야. 얘는 A에 대한 부분집합이니 당연하지. 공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1번이 맞네. 자, 두 번째 3은 원소가 아니라고 했잖아. 얘 헷갈린다. 헷갈린다고. 잘 보라고. 다음 3번. 집합 1이라고 하는 애가 A에 대한 원소니? 아니야. 야, 1이 원소지 집합 1이 원소니? 아니야. 집합 1이라고 하는 거는 부분 집합은 가능해. 원소는 아닌 거야. 네 번째. 집합 1, 2 개소리 집어치우시고요. 다음 5번에다가 별표 해놓으라고. 실수하지 마. 집합 2, 3이라고 하는 건 내가 원소로 가지고 있는 놈이라고. 부분집합 적을 때는 밖에 중거로 한 번 더 적어야 된다고. 그래서 5번 옆에다가 얘를 하나 더 추가를 시켜놔. 얘가 부분집합이라고. 얘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게 옳은 표현이야. 알겠지? 다음. 이제부터는 조금 숨을 돌리셔도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제 보게 되면은 A라고 하는 집합이랑 B라고 하는 집합이 나와 있네요. 자, 먼저 A라고 하는 애입니다. A라고 하는 애는 1, A 플러스 4, A제곱. 다음 B라고 하는 애. B라고 하는 애가 2, 4, A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주어졌네요. 자, 우리가 형광펜 좀 하나 해주시죠. 문제에다가도 형광펜 좀 하나 해주십시다. A라고 하는 애가 B에 대한 부분집합, B라고 하는 애가 A에 대한 부분집합, 그리고 그 밑에다가 얘를 하나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라고 하는 애랑 B라고 하는 애는 같다. 얘를 하나만 적어주세요.
자, 이 표현 방법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A라고 하는 애랑 B라고 하는 애가 똑같아야 돼. 즉, 원소로 가지고 있는 애들이 똑같아야 된다는 뜻이야. 이때 A라고 하는 애를 구할 겁니다. 자, 먼저 여기에 1이라고 하는 애가 포함되어 있다, 그지? 근데 지금 B를 보면은 2랑 4는 있는데 1이 없으니까 당연히 A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애가 1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A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4가 되겠지. 그러면서 A라고 하는 애는 8마 2가 돼야 된다는 거지. 야, A라고 하는 애가 플러스 2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는 4 만족. 얘는 6이 돼버리네?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를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2 있네. 제곱해서 4 있네. 똑같네. 그래서 A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2라고 마무리가 되는 문제죠. 간단하죠? 다음 6번 가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6번 보시게 되면은 집합 A라고 하는 애가 주어져 있고요. X바 X라고 하는 애가 12의 양의 약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전 처음 보는 표현들이 이제 집합 단어에서 나와요. 뭐냐면은 양의 약수라는 표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음의 약수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자, 12에 대한 양의 약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진짜 우리가 다루던 그 약수들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물론 나는 아직까지 음의 약수를 물어보는 문제를 보지는 못했어. 근데 음의 약수로 딴지를 걸까봐 그냥 양의 약수라고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이때 A에 대한 진부분 집합 X의 모든 원소 합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자, 진부분 집합에서 진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 합이 최대가 되는 거. 원소 합의 최대가 되는 거. 얘가 얼마일까를 계산하는 거야. 자, 하나짜리겠니? 두 개짜리겠니? 당연히 원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합은 커져. 맞니? 자, 근데 진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애였어.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집합들 중에서 합이 제일 큰 거는 어떤 애를 뺀 게 가장 합이 크겠니? 1을 뺀 거죠. 1을 뺀 2, 3, 4, 6, 12라고 하는 이 부분 집합이 원소의 합이 가장 큰 거라고요. 이해돼요? 그래서 다 더하게 되면은 10, 15, 27이라는 합으로 계산되고 마무리 되면 되겠죠. 다음 연습 문제 7번입니다. 자, 이제부터 부분 집합이 개수를 세는 겁니다. 연습 문제 7번 보시게 되면은 먼저 A라고 하는 애가 주어져 있거든요. A라고 하는 애가 1, 2, 3, 4, 5, 6 총 6개에 대한 원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잠깐 주목. 얘에 대한 부분 집합 개수를 한번 세볼게. 자, 내가 새로운 집합을 만들 거야. 여기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넣을지 말지를 고민할 거야. 잘 생각해보자. 자, 1을 넣을까 말까, 넣을래 말래, 총 몇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2가지지. 다음, 2를 넣을래 말래 몇 개? 3, 4, 5, 6. 근데 얘네들이 한 번에 다 완성돼야 사건이 끝나지.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2의 6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부분 집합이 개수가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안에는 전부 다 들어간 자기 자신도 존재하고요. 전부 다 안 들어간 공집합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어떤 게 나왔었냐면요. 원소가 n개인 집합이 있을 때
부분집합에 대한 개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 개가 나온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원리가 원소 하나들마다 넣을래 말래, 넣을래 말래, 넣을래 말래, 넣을래 말래 경우의 수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 6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부분집합이었어. 재원아,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 혹시나 해서 내가 이거 계산해 줄게. 진부분집합은 몇 개가 있을까? 6개? 그 다음이 시은아? 진부분집합이 총 몇 개일까요? 승현아? 몇 개요? 63이죠. 자기 자신만 뺀 거가 진부분집합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하나만 뺀 63개가 진부분집합에 대한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장에 보시게 되면요. 진부분집합 개수해서 2의 n제곱 빼기 1이라고 나온 게 자기 자신 하나를 뺀 개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부분집합은 이렇게 세면 되는데 문제 끝까지 한번 봐야죠. 자, A라고 하는 원소가 있는데, 집합이 있는데, 자, X라고 하는 부분집합을 새롭게 만들 거야. 근데 X라고 하는 애는 조건이 붙어 있어. 1이라고 하는 애가 X에 대한 원소가 돼야 되고, 3이라고 하는 애가 X에 대한 원소가 돼야 되고, 그 다음 5라고 하는 애는 X에 대해서 원소가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X라고 하는 집합을 내가 새롭게 하나를 만들 거야. 근데 1이라고 하는 애하고 3이라고 하는 애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 자, 그러면 내가 1이라고 하는 원소랑 3이라고 하는 원소에 있어서 넣을래 말래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 다음 5라고 하는 애는 포함시키면 안 돼요. 5라고 하는 애도 넣을래 말래 고민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2, 4, 6이야. 넣을래 말래 2개씩 총 8가지가 가능한 겁니다. X라고 하는 애로 가능한 거는 8가지라는 거야. 알겠죠?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 8번 넘어가죠. 자, 연습문제 8번 보게 되면은 A라고 하는 집합은 1이랑 2가 주어져 있다. 다음 B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얘는 1, 2, 3, 4라고 합니다. 이때 뭐? 진우이가 자꾸 뒤에서 따라한대요. 네가 맞을 수도 했겠지. 진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래? 진수아,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가리길래 마음에 안 들어. 일부러 가렸어? 태호야, 변명해보자. 일부러 가렸니? 진짜 딸끼리 끝나고 열심히 수업 듣고 있어. 둘이서 잘 타협하시고요. 난 모르겠고요. 자, A라고 하는 애가 X에 대해서 부분집합이고 X라고 하는 애는 B에 대한 부분집합이래. 잘 생각해봅시다. 분필가루 때문에 그러니? 분필가루 때문에? 아니고? 분필가루가 내가 어떻게 못해준다. 미안하다. 근데 나도 마시고 있는 피해자로 칠판을 좋은 걸로 바꾸면 돼. 저기 신관 가면 주인님 계시거든? 신관에 주인님이 아마 계실 거야. 내려오세. 그래서 그분이 결정권자거든. 난 모르거든. 자, 어쨌든 내가 그 분당에서 수업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거기는 칠판이 기가 막혀. 분필을 쓰잖아? 가루가 그냥 여기 붙어서 이렇게 떨어져. 안 퍼져. 좋긴 하더라. 내가 있었던 그 학원이 재수학원이거든? 즉 분당에 재수학원들이 좀 있는데 너네들은 안 가길 바랍니다. 절대. 전에는 내가 이야기해주지 않았나? 재수하면은 한 4천만 원보다 조금 안 든다고. 3,999만 원 든다고. 이야기 안 해줬었나?
그랜저한테 날아갑니다. 아, 혹시 그럴 수도 있어. 집이 잘 살아가지고 그랜저 그 똥차를 왜 타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랜저 너네들이 나중에 살려고 하면 졸라 비싸서 못 사는 차예요. 4천만 원이 생각보다 큰 돈입니다. 알겠죠? 자, 한번 계산을 봅시다. A라고 하는 애가 X에 대한 부분집합이어야 된대. 그러면 내가 이거를 말로 풀어볼 테니까 잘 들어. X라고 하는 애는 A라고 하는 애를 포함시키고 있어야 되네. 그럼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라고 하는 애가 X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뜻 아니니? 그게 부분집합에 대한 의미였잖아. 그 다음 그 오른쪽 거 읽어보자. 야, B라고 하는 애는 X라고 하는 애를 다 포함시키고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생각해볼까? X라고 하는 애는 B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X라고 하는 애가 원소로 가질 수 있는 것들은 1, 2, 3, 4야. 근데 이 중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 A라고 하는 애를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1이랑 2는 반드시 포함해야 돼. 자, X 개수로 가는 거 몇 개야? 4개. 몇 개? 재원아? 두 개는 고정이고 정신줄 안 잡아? 지금? 몇 개일까? 민지야, 두 개. 네. 안 되겠다. 2 곱하기 4개죠? 야, 여기 남아있는 애 넣을래 말래잖아. 2 곱하기 2잖아. 저 포함 1, 2, 3 이렇게 해서 났어. 뭘 1, 2, 3이 포함이야? 1, 2가 포함이잖아, 지금. 내가 동그라미 쳐놨잖아, 친절하게. 그러니까 3, 4 나왔으니까 3, 4 남았으니까 3 넣을래 말래. 4 넣을래 말래. 2 곱하기 2. 자, 내가 너무 빨랐구나. 넣을래 말래 몇 가지? 2가지. 4 넣을까 말까 몇 개? 2개지. 경우의 수가 2개가 있네. 얘가 완료돼야 끝나지? 그러니까 곱사건이니까 2 곱하기 2는 얼마? 3? 4. 어렵네요. 포기해요. 포기하래. 자, 연습 문제 9번 들어갑니다. 자, 이제 속도 좀 낼게요. 자, 연습 문제 9번입니다. 다음 벤 다이어그램. 얘는 억지로 벤 다이어그램 한번 보여주려고 넣은 문제고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A라고 하는 원소가 있어요. 1, 2, 3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B라고 하는 집합이 있습니다. 얘는 4, 5, 6, 7이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A라고 하는 애가 X에 포함되고 얘는 B에 포함된대요. 다음 X라고 하는 애는 7이라고 하는 애를 원소로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거든. 자, X 개수는 몇 개일까 생각해 보자. 야, 1, 2, 3은 당연히 포함이 됐어. 근데 7은 포함하면 안 돼. 재원아, 이제는 대답할 수 있겠지. 몇 개야? 8개. 그치? 실전 문제 들어갑시다. 실전 문제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실전 문제 1번입니다. A라고 하는 집합이 나와 있는데 조건 제시법으로 주어져 있죠. X바 X는 i의 n제곱 빼기 i의 n제곱 분의 1. 근데 n이라고 하는 건 자연수. 그건 안 적을게. 자, 얘에 대한 원소를 세는 거야. 자, 조건 제시 다시 한 번만 뜯어보자. 마지막이야. 이 바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원소야. 즉 x라고 하는 값으로 적당한 게 원소가 되는 거야. 근데 x에 대한 설명서가 바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라고. 얘네들이 설명서. 다음 n이라고 하는 건 자연수로가 나왔지. 자, 자연수 몇 붙어 있죠? 1. 1 대입하면은 i-i분의 1이야. 자, 얘는 얼마일까? i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i잖아. 너네 공수원 때 다 한 거잖아. 기억할 거라고 생각할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i가 되니까 2i라고 할게.
공수원을 앞부분은 내 그건 아니었잖아.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난다면 내 탓을 하지 말아주길 바래. 영세. 자, 다음. 그 다음 자연수는 2잖아. 맞아? 2를 대입해 봅시다. i제곱 마이너스 i제곱분의 1이야. 그러면 i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이 되면서 0이 되겠네. 다음 3 대입합시다.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죠? 그죠? i 세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i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i가 나오겠죠? 다음 n자리에다가 4 집어넣겠습니다. 1 빼기 1입니다. 얼마? 0이야. 자, 그러면 원소 총 몇 개? 네? 재현아 몇 개야? 아, 3개 맞아. 까비. 중복된 거 하나로 친다 그랬다, 그지? 1개, 2개, 3개입니다. 제발 중복된 거 같이 세서 4개 같은 그딴 답 내지 마세요. 시험 때 그렇게 해가지고 틀리기만 하는데 진짜 죽여버릴 수도 있어. 진짜 그건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거든. 중복된 거는 단 한 번만 세는 겁니다. 그래서 함정을 팠는데 태어가 손을 잡아줬네. 절벽에서 끌어올려줬네. 착한 친구야. 다음 시즌 2번 들어갑시다. 실전 2번 문제 봅니다. A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집합이야. X다. 이제 설명서 나온다. K-1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K는 0. 얘를 만족시키는데 X가 실수야. 아, 이제 너네들이 못하는 거 나왔다. 이 참수가 나왔다. 자, 그 다음 NA라고 하는 거. N에 대한 개수가 1개래. 원소 개수가 하나가 되도록 하는 거야. 자, 잘 생각해봐. 원소라고 하는 거는 이 X야. 근데 X에 대한 설명서는 얘라고. 근데 만족시키는 애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야. 원소 개수가 하나니까. 2차식이야. 만족시키는 X가 하나밖에 없다. 판별식이 0이다. 완전 제곱식이다. X축에 접한다. 표현들 되게 많다, 그지? 다 기억나야 돼. 알겠지? 자, 그럼 판별식 써보자. 얘 짝수 판별식 쓰면 되겠지. 혹시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짝수 판별식 안 쓰는 작자들이 계신다면 쓰세요. 외우세요. 절반 제곱입니다. 16. 그 다음 마이너스 AC 계산하면 마이너스 K-1 곱하기 K가 되겠지. 자, 그러면 얘가 다 전개시켜서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6이라고 하는 거고 얘가 0이래.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더 보기 좋게 바꿔 봅시다. 양변에 마이너스로 곱해서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6은 0이야. 인수분해 되니? 안 되지.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야? K 값의 합이야. 맞니? 자, 근의 공식으로 구해내는 사람 하수. 우리는 뭘 할 줄 안다? 근과 개수의 관계. 얼마? 합 1. 하고 끝내는 순간 틀려요. 끝내는 순간 틀린다고요. 왜일까? 설명서에서 제가 2차 함수라고 주어지질 않았어. 야, 그러면 최고차함계수가 사라지게끔 만드는 K는 1. K는 1이 되면 1참수 나오지 않아? 0이랑 만나는 거, 즉 X축이랑 만나는 건 단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경우야. 그래서 K라고 하는 애가 1이라고 할 때도 만족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K값의 합 1과 여기서 나오는 1이라고 하는 애 합쳐져서 2라고 하는 애가 진짜 K값의 합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 어렵다고 찡그리는 분 반성하셔야 됩니다. 공수 1 때 2차 방정식 풀 때 나왔던 거예요, 이거. 최고차함 계수를 사라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수업할 때 강조하셨을 거예요. 2차 방정식인지 그냥 방정식인지. 2차 방정식이라고 나오면 최고차함 계수 사라지면 절대 안 되고요. 그냥 방정식이라고 나오면 최고차함 계수 사라져도 된다고요. 근데 얘는 그런 말 없잖아. 그냥 식만 주어졌잖아. 가능하다고. 조심해. 알겠지? 이 문제 담은 것도 이거 이야기하려고 담은 거야.
다시 리마인드 합시다. 다음 실전 3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전 문제 4번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연산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시 지우고 가자. 자, 실전 문제 3번이다.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라고 하는 애를 주어졌습니다. 자, an에 대해서 정의가 주어졌다. x바 x라고 하는 애가 너네들이 또 못하는 거 또 나왔지. 절대값 n분의 x-2라고 하는 애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x라고 하는 애는 자연수다. 얘는 그냥 스킵할게요. 이렇게만 적을게요. 자,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까지만. 야, x라고 하는 애가 원소인데 이 원소에 대한 설명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식만 봅시다. 얘 언제 했던 거죠? 김할 때 한 거다. 부등식이다. 얘 풀자. 절대값 나왔네. 그러면은 기준이 되는 녀석 오른쪽에 있는 1 양쪽에 풀만 갖다 붙이고 사이에 껴. 기억나지? 그래서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 n분의 x-2 그 다음에 1보다 작거나 같다. 정리 한번 해볼까? 그러면 양변에 전부 다 2라고 하는 녀석들을 더하게 되면서 n분의 x는 3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 다음 n이라고 하는 애는 자연수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양변의 모든 항에다가 n을 곱하게 되면은 x라고 하는 애는 n보다 크고요. 3n보다는 작다라는 식으로 풀 줄 알아야 된다고. 이거는 공수 1 때 한 거라고. 못 풀면 공수 2 못 푼다고. 공수 1 공수도 안 되면 너네 대수 안 된다고. 미적분 1도 안 된다고. 그래서 공수 1 잘 안 돼 있다 싶으면은 마더통 잡아서 풀라 그랬어. 자율로 맡긴다라고 했지만 그 뒤에 책임은 나 못 진다 이지. 부족하다 싶으면 해. 알겠니? x범위 구했고요. n에 따라서 x에 대한 원소가 정해지는 구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그 밑에 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n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sn이라고 하는 거는 an에 대해서 얘의 모든 원소의 합이다.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S1 더하기 S1 더하기 S2 더하기 S3이야. 자, 그러면 S1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S에 있는 문자인데 여기에 들어간 애잖아. 얘가 어디 위치에 있던 애야? 어디? n자리에 있던 애야. 즉 얘 S1이라고 하는 거는 n이라고 하는 애가 1일 때지. 맞아? 그러면 n이라고 하는 애가 1일 때 A1이 되는 거지. A1에 들어가는 원소들의 모든 합을 S1이라고 하는 거야. 자, n자리에다가 1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A1으로 들어가는 이 원소들 1, 2, 3이 되겠네. 합하면 6이 되겠네. 어떻게 계산해내야 될지 알겠니? 두 번째 S2 보자. 어떤 자리? n자리. n에다가 뭘 대입해라? 2 대입해라. 2 대입하게 되면 2부터 해서 6까지네. 맞니? 거기에 대한 합이야. 2부터 6까지 다 더하면은 얼마? 20. 계산 빠르다. 다음 S3입니다. n자리에다가 3 대입하세요. 3부터 해서 9까지입니다. 다 더하면은 S3이 되겠지.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오, 빠른데? 왜 이렇게 계산이 다 빠르? 야씨, 대박. 자, 다 더하게 되면 68이라고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전 문제들을 보게 되면 얘네들처럼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 맞니? 문제에서 물어보는 애를 얘가 정확하게 어떤 자리였는지를 잘 보라는 뜻이야.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게끔 문제 풀라는 뜻. 다음, 실전 문제 4번.
실전 문제 4번은 좀 지우고 갈게요. 좀 길 것 같아서. 아우. 자, 이것만 하고 쉴 테니까 끝까지 집중 유지해 주시고요. X라고 하는 집합이 있다. 이 X라고 하는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예요. 다음, 원소 n에 대하여 x의 부분집합 중에서 n이라고 하는 애를 최소의 원소로 갖는 모든 집합의 개수를 fn. 지금 졸라 복잡해 말이. 맞니? 그래서 얘를 너네들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면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 너네 국어 문제 풀 때도 그러잖아. 모의고사에서 비문학이나 문학 풀 때 옆에다가 요약 정리를 해놔야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단축 가능하잖아. 그렇게 수학도 좀 요약 정리를 할 수 있다면 요약 정리를 해놓으라고. 그럼 나는 이렇게 정리해 놓을 거야. fn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n이 원소가 가장 작은 거. 물론 이 말을 더 짧게 나는 만들겠지, 시험 문제 풀 때는. 너네들한테 보여주려고 길게 늘리긴 했지만 요약 정리를 한 거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 옆에 개수. 이렇게 적을 겁니다. 자, 먼저 기억법부터 봅시다. F8이라고 하는 애가 4라는 건데 맞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자, F라고 하는 애가 정의 다시 한번 쳐다봐. N이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것에 대한 개수가 돼야 돼. F라고 하는 애가 부분집합인데 8이라고 하는 애가 가장 작은 애가 돼야 된대. 그러면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총 몇 개일까? 네. 그쵸, 4개죠. 내가 이거 숫자 잘 안 보일까봐 다 적어줄게요. 팔이 가장 작아야 되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대상이 9랑 10밖에 없어. 9 넣을래 말래, 10 넣을래 말래 4개라고. 그래서 F8이라고 하는 게 4가 맞는 말이죠. 다음, 니은번. A라고 하는 애가 X에 대한 원소다. B라고 하는 애가 X에 대한 원소다. 이때 A라고 하는 애가 B보다 더 크면은 FA라고 하는 애가 FB보다 더 작다라는 건데 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야, F 다시 한번. 얘는 괄호 안에 있는 게 가장 작은 원소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의미한댔다, 그지? 자, A랑 B 대소관계 한번 봐봐. A가 더 작네. 부분집합 개수 셀 거야. 아까 8 했을 때 2개만 고려했었지. 작아지면은 몇 개 고려해야 돼? 더 많이 돼야 돼. 2에 대한 거듭제곱이 더 커진다고. 그러면 개수는 더 많아진다고. 얘 부등호 방량 맞아? 아니야, 틀린 거야. 다음 디귿번. 그러면 F1 더하기 F3 더하기 F5 더하기 F7 더하기 F9라고 하는 애는 얼마냐? 라고 마무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야, F1부터 생각해볼까? 아니다, 너무 크니까 F9부터 생각해보자. 자, F9야. 그럼 개수는 얼마일까? 2. F7은 2의 세제곱이라고 적을게. 2의 5제곱, 아니 5는 2의 5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은 2의 7제곱, 그 다음은 2의 9제곱이 됩니다. 얘를 싹싹 보면 돼요. 물론 어차피 숫자로 다 풀기는 해야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개수, 값을 다 계산하면 682라고 나와요. 그래서 디귿번은 맞다 라고 정리하고 맞는 거는 기억과 디귿입니다 라고 마무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집합이 연산 들어가도록 하죠. 자, 집합이 연산 들어갑시다. 자, 집합이라고 하는 애들이 뭔지 방금까지 봤잖아. 집합에 대해서 구성 요소들도 봤고 부분집합도 만들어냈지. 자, 이제는 연산이야. 자, 우리가 숫자를 배웠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숫자를 배우고 나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웠죠. 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연산이라고 하는 애를 들어가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볼 거는 합집합이라고 하는 녀석들입니다.
칠판이 깨끗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군요. 자, 하나의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내가 각각들에 대한 구성 요소를 설명을 할 거라서요. 자, 보시죠. A라고 하는 애랑 B라고 하는 원소를 나타냈습니다. 이때 원소들에 대해서 제일 큰 녀석,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녀석을 뭐야? 못 꾸고 있는 거야? 야, 나 순간 뭐라고 생각한 줄 알아? 추퍼춥스 그거 있잖아. 아니, 그거 꽂고 있는 줄 알고 뭐 꽂고 있냐고 물어본 거야. 자, 전체를 다 포함하는 녀석을 전체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U라고 하는 문자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전체 집합은 웬만해서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크게 박스 쳐주시는 게 제일 보기가 편해요. 원으로 하든 세모로 하든 뭐 니들 마음대로인데요. 그냥 국제적으로 다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먼저 첫 번째 합집합부터 보도록 하죠. 자, 합집합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진짜 다 합친다라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합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A라고 하는 애하고 B라고 하는 애를 합친다라고 나타내 주는 건데 거기에 대한 기호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자, 그릇이 있어요. 여기다 A랑 B를 다 담는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아, 요하정이 이제 인기가 가서 어쩔 수 없다. 비빔밥을 만든다고 생각합시다. 절로 가시겠죠? 밥을 넣고요, 나물도 넣고요, 참기름도 넣고요, 계란 후라이까지 해가지고 고추장 넣고 딱 비벼 먹고 졸라 맛있겠죠? 그래서 다 담을 수 있다. 뭐라고? 되게 싫어한다고? 아, 비빔밥 별로 안 좋아해? 아니 나무를 싫어요. 고추장 주시는. 아, 그럼 비빔밥 별로 안 좋아해. 자, 어쨌든 이렇게 다 담아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합집합에 대한 기호는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A랑 B가 다 합쳐진 애를 A 합집합 B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 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는 이제 여기 있는 이 집합들에 대해서 각각들의 부분들을 알파벳을 붙여서 나타낼 거야. 자, 먼저 여기에 이 영역은 A라고 하는 애로 나타낼 거고, 그 다음 여기에는 B라고 나타낼 거야.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녀석은 C라고 나타낼 거고, 밖에 있는 녀석은 D라고 나타낼 거야. 자, A라고 하는 녀석은 집합으로 나타냈을 때 A 영역이랑 C 영역이랑 같이 더한 영역이죠? 맞아요? 집중하고 있죠? 자, 다음 B라고 하는 집합은요, B라고 하는 영역이랑 C라고 하는 영역을 같이 더해 놓은 애라고요. 자, 합쳤어요. 자, 이대로 한번 합쳐볼까?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EC가 되겠네. 맞니? 근데 이렇게 나타내면은 안 돼요. 왜? 집합이라며. 그래서 A 합집합 B가 나타내는 영역은 A 더하기 B 더하기 EC가 아니고 C라고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거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왜냐면은 연산에 대해서 원소 개수를 세는 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합집합을 계산을 할 때, 합집합이라고 하는 애, 원소의 개수를 셀 때 이 방법대로 세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건 뒤에 가서 보자고요.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색칠은 안 할게요. 저희 그림 더러워질 것 같아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얘네들 싹 다 칠한 거겠다. 그치? 아, 엄청 연하게 칠해야 돼. 합집합은 흰색으로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흰색이 나타내는 이 영역이 합집합에 대한 영역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집합이에요. 교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과연 뭘까? 뭘 것 같니? 재훈아. 이거 또 같이 생각 안 해주고 있었구나. 어떡해. 기호는 맞아요. 기호는 맞는데, 이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A라고 하는 애, B라고 하는 애 두 개가 같이 겹쳐지는 그것을 교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집합에 대한 표현은 재원이가 말했듯이 기호가 뒤집혀요. A 교집합 B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얘 기호도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교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어떤 영역이 될 거냐? 겹쳐지는 거는 여기는 이 C라고 하는 영역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이 노란 색깔이 나타내는 이 영역이 교집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차집합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차집합. 진솔아, 어떤 느낌이 드니? 뺀거 같은데. 뺀 거 같지? 빼는 겁니다. 자, 근데 얘는 조심해야 되는 게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A 차집합 B라고 하는 녀석은요, A라고 하는 집합에서 B가 가진 애들을 싹 빼는 거야. 자, A라고 하는 애는 A랑 C에 대한 영역이었어. 근데 A랑 C 중에서 B가 가진 애들이 싹 빠져나간 거야. 그러면 남은 거는 A라고 하는 이만큼에 대한 영역이 남겠죠. 그래서 차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이 A라고 하는 영역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자, 반대. B차집합 A라고 하는 애. 얘 같은 경우에는 B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 중에서 A가 가지고 있는 거를 싹 뺀 거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반대 영역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B라고 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차집합이고요. 다음 네 번째 여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좀 알 법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민지야? 여집합은 어떤 느낌이 드니? 잘생겼어요. 어이쿠야. 승현아? 어이쿠야. 다들 눈을 안 마주쳐. 어쩔 수 없다. 내가 말할게. 우리 경우의 수 할 때 여사건 기억나? 여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였니? 아닌 거지. 반대지. 집합도 반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여집합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A라고 하는 집합이 있을 때 여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 조그맣게 C라고 하는 거를 붙여줘요. 그러면 A가 아닌 게 되거든요. 그러면 A가 아닌 거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 여기는 당연히 밖의 부분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B에 있는 이 B 영역도 같이 포함돼서 이 파란 색깔의 영역이 A 여집합을 나타내는 영역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A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B 더하기 D에 대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연산이에요. 아시겠죠? 집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눗셈이 아닙니다. 얘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이라고 하는 애가 연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나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차집합 있죠? A 차집합 B라고 하는 애는 어떤 애랑 똑같냐? A 교집합의 B 여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차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교집합의 뒤에 여집합입니다. 자, 된다요. 그러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A 차집합 B라고 하는 애는 A라고 하는 영역 나왔다, 그지? 그 다음 A랑 B가 아닌 녀석들이랑의 교집합이야. B가 아닌 녀석들은 A랑 D네. A는 A랑 C네. 두 개 겹쳐지는 건 A네. 차집합이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차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교집합의 B의 여집합이에요. 얘는 적어 놓으시죠? 따로 없을 겁니다. 차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교집합 플러스 D의 여집합이다. 자, D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입니다. A 빼기 B잖아. A 차집합 B잖아. B가 뒤에 있지. 그러니까 뒤에 있는 B에다가 여집합을 걸어주는 겁니다.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고요. 알겠죠?
교집합 더하기 뒤의 여집합이야. 다시 한번 강조할게. 교집합의 뒤의 여집합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형광펜, 일단 형광펜 좀 쭉 칠하고 갑시다. 자, 먼저 1번 동그라미 합집합 그냥 그 이름에다가 딱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 A 합집합 B에 대해서 조건제시법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는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형광펜만 해주세요. 또는. 자, 이 또는이라고 하는 이 한글이 합집합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성민 또는 재원이야. 자, 고기를 먹을 사람이 성민 또는 재원이야. 그러면 나만 먹어도 되지. 재원이만 먹어도 되지. 근데 둘 다 먹어도 되지. 그게 A 영역, B 영역, C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나만 먹고 재원이만 먹고 둘 다 먹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합집합에 대한 개념이야. 자, 근데 그 밑에도 형광펜, 교집합에다가 형광펜 해주시고요. 그 밑에 있는 조건제시법에 그리고라고 하는 말에다가도 형광펜 해주세요. 자, 그리고라고 하는 거는 교집합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고기를 먹을 사람, 성민 그리고 재원이라고 하면 둘 다가 먹어야 돼요. 한 명만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말이 왜 중요하냐? 뒤에 파트에 나오는 명제에서 그대로 나와요. 뒤에 있는 명제는요, 집합이랑 떼어낼 수가 없는 관계예요. 두 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는이라고 하는 거는 합집합 개념이고요. 교집합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개념이라고요. 명제는 전부 다 한글로 주어집니다. 걔네들을 여러분들이 수식으로 다 바꿀 줄 알아야 하는 거거든. 얘 놓치면은 뒤에 가서 또는? 씨발 그게 뭔데? 자, 다음 그 밑에 있는 것도 형광펜 한번 해볼게요. 자, 여집합 그냥 그 글자에다가만 형광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차집합에도 형광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에 있는 거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 여집합 형광펜 쭉 해놓으시고 별표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집합의 성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자, A 여집합이라는 게 있어. A 여집합의 여집합은 뭘까 생각해보자. A가 아닌 거의 아닌 거야. 그러면 A겠지. 맞니? A가 아닌 것이 아닌 거니까 A가 되는 거라고. 즉, 여집합이 두 개로 쌓이게 된다면 그냥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전체 집합에 대해서 여집합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 A 반대는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공집합이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에요. 알아두시고요. 다음 A랑 A 여집합이랑 합쳤어요. 합집합이 됐어요. 그러면 전체가 됩니다. 나랑 나 아닌 것들의 합이니까 전체겠죠. 다음은 A랑 A 여집합이랑 교집합은 없습니다. 당연하죠. 나랑 나 아닌 것들이 겹쳐지는 거 있을 리가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체크해야 될 거니 교집합의 뒤에 여집합이 나왔습니다. 걔는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죠. A 차집합 A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차집합 계산할 때 제발 부탁인데 0이라고 적지 말아주세요. 얘네들은 집합입니다. 공집합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자, 69페이지 한번 보시죠. 집합에 대한 연산 법칙이 나옵니다. 여기에 추가돼서 이제 법칙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 첫 번째 연산 법칙이야. 자, 첫 번째로는 교환 법칙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자,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순서 바꿔도 상관없다라는 건데, 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연산 법칙이라고 하는 거의 가장 기본은요,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의미입니다. 합집합이라고 하는 것과 교집합에 대한 법칙이에요. 에 대한 법칙이다. 자, 그래서 교환 법칙은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A나 똑같다고요.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나 똑같다고요. 교환 법칙 성립하는 거다. 다음 두 번째는 결합 법칙 성립하고요.
얘까지는 뭐 별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에다가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얘는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별표를 하라고 했던 게 잘 못해서 그래요. 자, 내가 펼쳐볼게요. 펼쳐보는 거는 그냥 진짜 분배하는 거는 여러분들 잘 해요. 자, 비합집합C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앞에 A 교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 괄호가 있으니까 얘를 그대로 뿌려주는 겁니다. 분배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A 교집합 B라고 하는 애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A 교집합 C라고 하는 애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 가운데 있는 합집합 비호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게 분배 법칙이에요. 근데 얘만 나오면은 잘 하시는데 이 반대 역과정을 못 하세요. 역과정도 주의하시고 잘 해야 돼요. 얘를 보고 반대로 올라가는 거를 못해, 너네들이. 근데 얘를 보고도 반대로 올라갈 줄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요, 뿌려주는 것도 분배 법칙이지만 묶어내는 것도 분배 법칙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유한집합에 대한 원소 개수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문제들 풀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연습문제 1번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거 연산 법칙에서는 그 연습 문제도 좀 난이도를 올려놨거든요. 쉬운 것들은 뺐어요. 조금 올려놨어요, 난이도를. 왜냐면은 너네들 저기 2학기 딱 들어가서 중간고사 범위가 집합까지예요. 집합에서는 쉬운 거 잘 안 나와요. 어려운 것들로만 해요. 쉬운 것들은 오히려 도형 쪽에서 쉬운 것들을 좀 깔아줍니다. 물론 집합도 들어가죠. 뭐 부분집합 개수 구하거나 뭐 그런 것들. 근데 집합이 까다로우려면 진짜 개빡세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를 올려놨으니까 짜증내지 마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문제 보면서 졸라 어렵네 하지 말라는 거. 자, A라고 하는 애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A라고 하는 애가 10 이하의 소수야. 이제는 연산부터 들어가서는 웬만해서 간단한 것들은 전부 다 너네들이 다 적으세요. 원소 나열법으로 다 적어 놓으세요. 10 이하의 소수니까 A라고 하는 애는 2, 3, 5, 7 이렇게 적어낼 수가 있겠죠. 다음 비합집합 C라고 하는 비합집합 C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설명 안 하고 넘어갔어요. 미안합니다. 자, 서로소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로소는요, 두 숫자의 공약수가 1인 애들을 서로소라고 하죠. 자, 근데 집합에서의 서로소도 있습니다.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뭐냐면 교집합이 없어야 돼요. 서로 그냥 따로 있는 요런 원소, 집합들. 얘네들을 서로소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거 앞에 있는데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A 합집합 B라고 하는 애는 지금 원소로 주어져 있는데 6과 서로소인 10 이하의 자연수야. 야, 6이랑 서로소가 되는 애들 찾아야 돼. 6은 짝수니까 당연히 짝수들은 다 버려야 되겠지. 공약수가 2가 나오잖니? 그러면 처음으로 가능한 거는 자, 한 번씩 해보자. 1 가능하니? 왜? 연결 안 되는 거 아니야? 1 안 돼? 제가? 야, 공약수가 1이면 되는 거야. 1 가능해. 서로소야. 놀랍죠? 네. 1 가능합니다. 서로소야. 자, 그 다음에 2 가능한가요? 안 돼요. 3 가능한가요? 안 돼요. 4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5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다음 6 가능한가요? 안 되죠. 7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8 가능한가요? 안 돼요. 9 가능한가요? 안 돼요.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A 합집합 C라고 하는 거는 1, 5, 7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궁금한 게요.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은 잘 하실 거예요. 방금 개념 보고 왔으니까요. 근데 시험장에서 얘를 딱 맞닥뜨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못 풀어내요. A 교집합 B? 나 B 모르는데 어떻게 교집합 찾지? C랑 또 교집합한다고? 나 모르는데 어떻게 찾냐?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거를 잘 쳐다보세요. 우리가 주어진 거는 A라고 하는 애랑 A 합집합 C라고 하는 애가 주어진 거라고요. 그러면 B 합집합 C라고 하는 애를 어떻게든 찾아야죠. A 교집합이라고 하는 걸로 분배 법칙으로 묶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B 합집합 C를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 이게 너네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 거야. 하나의 퀴즈를 너 안경 똑바로 안 써? 졸라 못생겼잖아. 왜 그래? 아니 왜 안경을 왜 그렇게 써? 그래 쓰고 있어. 뭘 그냥 그렇게 쓰고 있어? 이상하게 쓰고 있어. 자, 비합집합 씨. 아, 여기를 당겨가지고 안경을 쓰고 있잖아. 왜 앞트임을 해놓고 있어? 야, 앞트임도 적당히 해야 앞트임이지. 그걸 여기 다 이어놓으면 이거 그냥 일자능이잖아. 자, 그러면 A 교집합, B 합집합 C입니다. B 합집합 C라고 하는 거는 1, 5, 7을 가지고 있고요. 너도 하는 거야? 난 안경 없어서 못해. 자, A랑 교집합은 얼마인가요? 1 없고요. 5 겹쳐지네요. 7 겹쳐지네요. 그래서 5랑 7이 겹쳐지는 녀석들이고 원소들의 합은 12가 되겠죠.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2번입니다.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애가 주어져 있는데 이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애 마이너스 4부터 해서 4까지입니다. 자, 대충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보기가 편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A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A라고 하는 애는 3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애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5개니까 얘는 적을만 하니까 적어 놓으시고요. 다음 B라고 하는 애입니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대요. 1, 2, 3이라고 적어주면 끝나겠죠. 자,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애가 A 차집합 B에 대한 여집합이에요. 자, 얘를 계산을 하는데요. 얘를 수식적으로만 쳐다보려고 하지 말아줬으면 합니다. 어떻게 볼 거냐? 이제는 벤 다이어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야 돼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애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A 차집합 B 여집합을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 여기 안에 A 그려주시고 B 그려주시고요. 교집합 자리에 있는 거 1, 2잖아요. 여기 사이에 1, 2 적어주고 나머지 3 여기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체 집합을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4부터 해서 4까지잖아. 나머지 여백들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아무 때나 적어. 그 다음에 빠져있는 건 4.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집합에 대한 상황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적어진 거고요. 다음, A 차집합 B에 대한 여집합이거든요. 자, A 차집합 B의 여집합, A 차집합 B는 얘입니다. 반대의 경우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겠죠.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잠깐 1, 2, 3, 4. 내가 계산을 잘못했었구나? 내가 숫자를 잘못 해왔구나. 6개 맞습니다. 자, 6개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 69페이지에 잠깐만 다시 한번 돌아보실까요? 거기에 집합의 연산 법칙에 보면 두 번째 괄호가 있습니다.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형광펜 그어주시고요. 별표 3개 한번 해주시죠. 드모르간 법칙 형광펜 해주시고 거기에다가는 별표 3개입니다. 자,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집합에 대한 성질인데요. 이 여집합에 대한 성질인데 거기에 밑에 적어놨습니다. 얘는
괄호 안에 모든 요소들에다가 여집합을 취하는 겁니다. 자, 얘를 한번 뜯어볼게요. A 차집합 B라고 하는 거는 A 교집합 D의 여집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 전체에 대해서 여집합이거든요. 전체에 대해서 여집합을 하는 거가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 여집합을 각각들에다가 다 뿌려주는 거예요. 얘는 연산에다가도 뿌려줍니다. A는 당연히 A 여집합이 되는 거고요. B 여집합은 여집합에 여집합 붙으면서 B가 됩니다. 근데 교집합에다가 여집합을 붙이면은 그릇이랬잖아. 뒤집어 합집합이 됩니다. 이게 드모르간 법칙이에요. 자,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A 여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3,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예요. 다음 B는 1, 2가 같이 포함되어야 되겠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든 요소들에다가 다 여집합을 걸어주는 게 드모르간 법칙이다. 자, 3번 문제 들어갑시다. 자, 연습문제 3번 보시게 되면은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얘는 10 이하의 자연수 적진 않겠습니다. 자, A라고 하는 이 집합은 6에 대한 약수입니다. 1, 2, 3, 6이라고 하는 애가 되겠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애입니다. B는 3, 6, 9라고 하는 애가 되겠네요. 자,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A 합집합 B 얘에 대해서 서로소인 집합의 개수입니다. 자, 여기는 서로소에다가 형광펜 한 번만 해주시죠. 자,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우리가 숫자들에 대해서 서로소랑 다르다라고 했어.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교집합이 없다는 거야. 알겠지? 교집합이 없는 상황을 서로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합집합 B라고 하는 애는 어떤 애냐? 다 적게 되면요. 1, 2, 3 중복됐는데 한 번만 적어. 6도 중복되니까 한 번만 적어. 그 다음에 9. 이렇게 되겠죠. 자,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이 있어요. 근데 얘랑 겹쳐지는 게 없는 애 찾으래. 뭔가 비슷한 상황이야. 언제? 쉬는 시간 전에 했던 거. 1, 2, 3, 4, 5, 6, 7, 8, 9, 10이 있어. 얘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 세주면 되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니? 적어줄까?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 8, 9, 10이 있어. 근데 얘랑 겹쳐지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된대. 그럼 1 포함돼서는 안 되고 2도 안 되고 3도 안 되고 6도 안 되고 9도 안 된다고.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남아있는 녀석들로 만들 수 있는 집합 개수 널래 말래 얘 5제곱 32개가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앞에서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32개가 되겠습니다. 공집합은 어떻게 해요? 공집합도 서로소입니다. 겹쳐지는 게 없으니까요. 숫자에서 1이랑 다른 숫자들이 서로소인 것 같이요. 알겠죠? 다음 4번 문제 봅시다.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우리 진도가 지금 밀렸거든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원래 오늘 그냥 계획상으로는 오늘 연산이 끝났어야 돼요. 근데 조금 밀렸어요. 자, 연습 문제 4번입니다.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얘는 20 이하의 자연수고요. A라고 하는 애가 주어져 있는데 A라고 하는 녀석은 1, 3, A-1이라고 하는 녀석이고 B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B라고 하는 애는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A 플러스 2라고 하는 애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녀석이고요. 자, 이때 A 교집합 B 맞나? 여기 여집합 붙어 있고 합집합 A 여집합 교집합 B 얘가 1, 3, 8이 돼. 이때 A라고 하는 녀석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수식으로는 졸라 복잡하잖아. 근데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바꾸는 순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눈에 띄게끔 잘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교집합의 뒤에 여집합이다. 얘는 뭐라고? 차집합이라고. 교집합의 뒤에 여집합은 얘네들이 합쳐져서 차집합이야. 그래서 얘는 A 차집합 B가 되고
그 다음 얘는 앞에 여집합, 교집합 B네.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순서 바꿔. 그러면 얘는 B 교집합 A 여집합이라고 교집합이 D 여집합 만들어졌지. 그럼 차집합으로 바뀌면서 B 차집합 A가 된다고. 얘네 두 개를 합친 거야. 야,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은 어떻게 생긴 녀석인데 전체 집합이 있을 때 A랑 B가 있다고 치자. 이때 A 차집합 B라고 하는 녀석이랑 B 차집합 A라고 하는 녀석이랑 같이 합쳐. 얘가 되는 거잖아. 맞니? 눈에 졸라 보기 쉽지? 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뺐잖아요. 얘 이름을 대칭차집합이라고 합니다. 뭐 그냥 특별한 게 아니고요. 그냥 재밌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칭차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 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이랑 같은 게 A 합집합 B 빼기 A 교집합 B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문제를 다 풀어내야 되니까요. 이 영역에 들어갈 게 138이에요. 1, 3이라고 하는 거는 A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1과 3이 들어갔네. 8은 여기에 있어야 되겠다, 그지? 아니? 자, 첫 번째. 얘가 8이라고 생각해 볼까? 그럼 얘는 8 해서 넘기면은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5야. 인수분해 안 돼. 과감하게 후보에서 탈락시켜. 그러면 얘가 8이다라고 하면은 A라고 하는 애가 6이지. 마무리로 확인만 해주면 돼. 여기다가 6 대입해 보면은 5라고 해서 얘랑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A 값으로 가능한 거는 6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죠. 5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